네, 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역시 미국 시장의 마감 동향 전해드릴 텐데요. 키포인트는 국제 유가를 비롯한 상품 가격의 하락, 이에 따른 에너지주의 하락, 그리고 요즘에 계속해서 똑같은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장중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장중에 출렁임이 좀 나왔었는데 어떤 이슈로 이런 출렁임이 연출이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김지민 캐스터. 네, 마감 동향부터 먼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 동반 약세로 마무리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부진한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증시는 뚜렷한 이슈가 없이 글로벌 경제 둔화 우려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빅스지수, 변동성 지수는 장기 평균 20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만큼 변동성이 높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다우지수 흐름 그래프를 통해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장 초반 약보합권에서 출발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예상 밖의 부진한 결과를 나타내면서 하락폭이 커졌고요. 후반에는 다행히 낙폭을 소폭 만회하면서 0.3% 약세로 16,279레벨대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원자재와 제조업 종목 위주로 하락했는데요. 캐터필러 2% 이상 하락했고요. 보잉과 쉐브론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파이저는 1.7% 오름세로 마무리했고요. 비자와 애플도 소폭 오름세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지표들 자세히 한번 살펴보드리죠. 먼저 미국의 마켓 제조업 PMI가 53을 기록하면서 2년 내 최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전월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53을 기록했는데요. 2013년 10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계속해서 기준선인 50을 넘어오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 1년간의 흐름을 살펴보면 경기 위축에 다가서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장에 영향을 미친 중국의 제조업 PMI 지표도 함께 살펴보시죠. 중국의 9월 제조업 경기는 6년 6개월 만에 가장 부진한 것으로 나타냈는데요. 최근 7개월 동안 위축 양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치와 시장 예상치인 47.5 역시 모두 밑도는 수치로 기준선인 50을 하회하면서 경기가 위축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주가 많이 하락을 했을 텐데 어느 정도였는지 다른 업종별 흐름까지 짚어주시죠. 네, S&P 500 그래프 통해서 업종별 흐름 살펴드리죠. 업종별 흐름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전기가스와 IT, 생필품, 금융업종은 상승했던 반면 바이오와 유통, 제조업종, 그리고 에너지 업종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자재업종이 2% 넘게 조정을 받으면서 제일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함께 살펴보시죠. 등락을 거듭하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동차주가 반등에 성공했고 여행주가 오르면서 은행주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폭 강세로 마무리했습니다. 배기가스 조작 스캔들에 휘말린 폭스바겐은 5%대 상승하는 데 성공했고요. 폭스바겐은 지난 2거래일 연속 급락하면서 시가총액 3분의 1이 증발하기도 했습니다. 닥스지수 0.4% 강세로 9,600레벨대에서 마무리했고요. 프랑스 까크지수 역시 0.1% 소폭의 오름세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상품시장 동향 살펴보시죠. 국제유가는 미국의 휘발유 재고 증가와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에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WTI의 경우에는 4.06% 하락하면서 배럴당 44달러 선에 마무리했고요. 브렌트유는 2.7% 하락하면서 배럴당 47달러 선에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금값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상승했는데요. 온스당 0.6% 오른 1150레벨대에 마무리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김지민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